오늘 매수한 종목이 총 3종목이 있는데요. 한번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고 어제 뽑았었던 종목들 관찰을 좀 한 다음에 내일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제 매매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상승했던 섹터는 이 딥페이크 관련된 섹터입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제 샌드랩부터 해가지고 한삭까지 해서 3개의 종목이 보완주로서 상승을 좀 했고요. 보면은 그동안의 종목들 전체적으로 역배열입니다. 그냥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제 딥페이크라는 이슈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주로 많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뭐 빨리 이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매매를 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이 지나고 나서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뭐 매수를 하진 못했고요. 그 다음에 AI 테마도 좀 같이 상승을 한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역배열이다. 계속 하락이 이어지는 저점이 깨지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별로 이런 종목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갑작스러운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슈가 지금 딥페이크 이슈가 좀 지속이 돼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데 그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옛날에 있을 때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동해가스 유전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으로 상승을 이어가던 그 종목이 있죠. 이 종목처럼 이렇게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 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엄청 커지면은 뭐 진짜 계속 상승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지금 자리 이런 역배열인 자리에서는 매매를 안 하고요. 아무튼 보면은 딥페이크 관련해서 특허 출연 또 한빛소프트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CU박 종목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해가스 관련해서 이제 대왕고래죠. 대왕고래 관련돼서 한선 엔지니어링,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GS글로벌, 호롱글로벌 구 같은 종목들이 좀 오늘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이제 제가 매수한 종목부터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해외 선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국내 주식에는 1000만 원 정도로만 매매를 할 겁니다.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하면서 이것도 이제 계좌 관리를 통해서 1000만 원을 이 한 종목에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그 매수액이 되더라도 큰 손실이 안 나는 그런 금액만큼 매매를 했습니다. 아마 이걸로 해서 수익이 나는 것들, 수익이 나면서 뭐 같이 매매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종목 같은 것 좀 선정해서 한번 보려고 하고요. 일단 동양생명 같은 경우, 동양생명은 어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왜 선정을 했냐? 일단은 뭐 주봉을 잠깐 보고 보면은 주봉에서 최근에 뭔가 거래 대금이 터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죠. 이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여기 앞에 있던 정오점을 한번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미주 신고가로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좀 빠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 빠졌죠. 주가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봐야 되는 거는 두 번째로 지수보다 강했냐라는 거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거래소는 코스피죠. 코스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볼 건데요. 이 구간을 한번 선으로 좀 그어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그었는데 왜 그었냐? 이때 코스피는 하락을 하는 구간이었습니다. 이거를 크게 좀 보면 이때가 지금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 코스피는 하락을 하는 구간에서 원래 지수가 빠지면 종목도 빠지기 마련입니다. 이게 하락을 하기 마련인데 근데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고 이렇게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저점 추세선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분명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8월 5일 날도 보면은 음봉 하나만 나오고 이 음봉 하나 나오고 그냥 바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 뭔가 이거를 좀 봤을 때 얘가 왜 이렇게 상승을 할까? 지수 약한데 얘는 왜 이렇게 상승을 하지?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하면서 뭔가 여기서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또 분명 뭔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주가가 서서히 상승을 하는데 거래 대금은 안 터지네 라는 거를 봤을 때 이런 구간 이 고점 구간에서 이 거래량이 안 터진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여기서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물량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거의 안 터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봤을 때 그럼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고 좀 찾아보면 뭐 뉴스를 보면 되죠. 정리를 해서 보면은 내일 8월 28일 날 동양생명 이사회가 열립니다. 근데 우리금융 지주에서 이 동양생명을 매각 인수를 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내일 이사회 때 이 인수가가 제시를 하지 않을까 우리 금융에서 그런 이슈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고 사실 좀 홀짝인 개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수가 자체가 낮거나 또는 뭐 인수를 안 하거나 뭐 그런 이슈들도 충분히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저는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 차트에 대해서 이 차트에서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믿는다 생각합니다. 완전히 믿으면 안 됐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좀 매수를 일단 해놓은 상태고 매수가가 8천 얼마일 텐데요. 8,300원? 예, 8,270원 여기인데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제가 이제 손절을 계획을 한 구간이 여기쯤 됩니다. 한 7,700원? 뭐 이 정도 7,300원 정도 되네요. 7,300원 여기 손절 잡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떨어진다,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면 그냥 손절하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손절을 하더라도 이 부담이 없을 만한 그 금액만큼만 베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아니면은 그 손절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 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까 했던 그런 인수에 대한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잠깐 매수를 좀 했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카페24를 좀 매수했는데요. 카페24 같은 경우도 좀 보면 얘도 앞에서 뭐 여기서 한번 상승을 하고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한번 상승을 좀 했습니다. 6월달, 4월 말부터 해서 6월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이 하락을 하면서 좀 보면은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고점 구간을 잘 보면은 뭔가 꾸준히 일봉으로 좀 봤을 때 꾸준히 이런 고점 구간을 건드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꾸준히 뭔가 계속 올라갈 것처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 최종적으로 이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종가가 고가로 마감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얘가 왜 또 상승을 했을까? 그리고 이 종목을 왜 이제 선정을 했을까라고 좀 보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코스닥 종목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거 보지 말고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일단 잠깐 이야기하면은 코스피가 일단 최근 지수가 더 강했죠. 코스닥보다 앞에서 좀 보면은 코스닥은 별로 상승하는 흐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 자체로는 코스피가 좀 강했다라고 보고, 여기서는 코스피로만 좀 볼 건데요. 일단 비교를 하기 위해서 코스닥을 좀 봤을 때 아까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구간이 어디냐면은 이때입니다. 이 구간 여기가 언제냐면은 7월 23일부터 한 이 구간인데요. 3일 한번 보겠습니다. 3일이라고 하면은 한 여기고요. 여기, 그리고 30일이면은 한 2다. 이 되는데 왜 지수가 하락 추세로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도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근데 반대로 카페24 같은 경우는 상승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상승을 이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지수가 괜찮았으면은 사실 살짝의 조정 후에 바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8월 5일 날 이때 마이너스 13%, 코스닥이 마이너스 13%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이 그럼 저점을 깼는데, 이 깨고 나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면 하락을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앞에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이게 더 이상 안 빠지고 이런 고점을 다시 건드리네, 이런 고점을 계속 건드리는 움직임이 나오네 라고 이제 해서 관심 종목에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이 결국에는 돌파가 나오니까 오늘 매매했던 것들을 좀 보면은 앞에 전고점이 얼마였냐면은 1,800원이었습니다. 여기 37,750원이었는데요. 여기를 넘으면 나는 매수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기 돌파하길래 매수했습니다. 매수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러고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여기 34,200원에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이 아닌 그 금액만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를 이런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요. 사실 이러면서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꺾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손절하는 거죠. 손절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까 봤던 뭔가 지수보다 강한 흐름들이 좀 보였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해보려고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을 기준으로 하면은 오늘 며칠 새에 또 계속 하락을 하는데 얘는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서 쇼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좋게 보고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대한고래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화성밸브였습니다. 화성밸브가 근데 얘를 저는 이제 1등주다, 왜냐면은 주가의 흐름이 좋고 했기 때문에 1등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봤었는데요. 근데 얘를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제 단기간에 오히려 1등주지만 너무 가파르게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매수는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당일에 보니까 오늘 이제 대한고래 제가 뽑아놨던 것들을 좀 잠깐 보면은 화성밸브, 한국가스공사, 그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 이렇게 좀 뽑았는데 오늘 한선 엔지니어링이 좀 강하더라고요. 강하면서 또 어디를 건드렸냐? 이런 박스권의 전고점을 이제 건드리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 얘도 이제 아까 전날에 이제 우리 봤죠. 화성밸브랑 한국가스공사 둘 다 대한고래 이슈로 뭔가 이슈 종목이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이렇게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고점 구간, 이 전고점 구간을 바로 이제 최근에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도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좀 다시 서서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길래 대한고래 쪽으로 지금 이슈가 몰리고 수급이 몰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성밸브를 계속 얘를 매수하고 싶다, 얘가 대장이니까 매수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매수는 하진 못했고 아까 했던 한선 엔지니어링이 당일에 강했던 흐름이 나오니까 이런 전고점도
전고점도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돌파하면은 매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종목을 근데 돌파할 때 매수한 건 아니었고요. 얘도 이제 매수를 했는데 돌파할 때 매수한 건 아니고 좀 뒤늦게 했습니다. 오후장에.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전고점이 한 14,600원인가 700원인가 되더라고요. 좀 보면은 3분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 구간이 전고점입니다. 여기를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전고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을 원래 넘을 때 사실 여기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이나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제가 뭐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하고 나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떨어질 때 한번 매수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뭐 크게 상승하고 이런 건 없고 그냥 좀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게 이 종목이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현대 HDC 현대산업개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주를 먼저 한번 좀 봤는데 GS건설을 어제 한번 이야기했죠. GS건설이 최근에 뭐 수급도 그렇고 얘도 이제 보는 게 지수 대비 해가지고 강도를 좀 보는데 이때 지수가 하락을 하는 그 순간에도 얘는 또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도 이 구간을 상승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얘는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 종목을 매수를 하려면은 이때 매수했었어야 저는 맞고요. 돌파를 할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매수를 못 해가지고 얘는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아무튼 매수를 할 생각으로는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건설주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보면서 건설주를 좀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 대우건설 뭐 이런 종목들 좀 모아놓고 뭐 삼부토건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종목도. 근데 이거는 관리 종목이니까 빼고 그래서 일단 대형 건설주들을 좀 모아보니까 그 중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강했구나. 그래서 강했구나라고 좀 보면서 분명히 이게 근데 고점일 수는 있지만 일단 강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고 GS건설보다 더 상승이 컸네. 최근에 상승이 컸으니까 얘가 더 대장의 모습이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 자리에서 원래 매수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냥 얘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변고점까지 떨어지면은 매수를 해보려고 종목을 좀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보로노이를 좀 보는데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결국에는 지금 신고가 종목이기도 하고 신고가 구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 얘도 특징을 보면은 기술 이전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뭐 폐암 치료제 최근에 사실 이거 폐암 치료제가 이 임상 취하 소식에 하락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이제 치료제 관련돼서 이슈가 있고 또 그런 바이오텍과 잘못 말하면 이것도 기술 계약 해지 이슈인데 뭐 이런 치료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안비아 테라푸틱스랑 이런 10억 원의 기술 이전 계약 이슈들도 뜨면서 이 종목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만 보면은 안 된다고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얘가 이제 폐암이죠. 치료제,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뭐가 강했나 보면은 유한양행이 강했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 막 1조 5천억 막 이렇게 터지면서 강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렉나자라고 폐암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얘는 진짜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이 결국에는 상승을 지금 하면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사실 이 종목도 대장이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할까 싶었는데 근데 보로노이가 이제 막 그런 박스권을 이제 넘어주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이제 매매를 하려고 이 종목이 이제 좀 그래도 새로운 구간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매수를 좀 해보려고 이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매수를 못 하고요. 그냥 이 자리 한 이런 중간 라인까지 떨어지면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가 원래는 매수 시점이었는데 매수는 못했고 이제 한번 떨어지면 매수해보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 좀 좋게 보는 종목을 이야기를 좀 하면은 봤던 것들 좀 빼고 GS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한고래 이슈로 좀 엮여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한고래 종목들처럼 앞에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이 박스권의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고 주가가 결국에는 지금 상승하고 돌파하고 좀 버티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한선 엔지니어링을 매수를 좀 해놨기 때문에 든테마에 또 오늘 지금 당장에 넣기가 그래가지고 GS글로벌을 뺐는데 아무튼 대한고래 이슈가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대한고래 이슈로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KBI 메탈 지금 보면은 이때 이제 이게 구리 가격으로 상승했는 전선주 뭐 이런 좀 다양한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하락이 이어지고요. 하락이 이어지다가 이 저점 구간을 지키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지금 이 박스권의 전고점을 여기서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한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보고 싶은 거는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확인하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저는 그때는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전고점이 230원이죠.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손절은 좀 어떻게 보면은 타이트하게 잡거나 아니면은 좀 이런 저점 구간 한 900원을 손절 잡고 여기 3,500원을 돌파가 나오면은 오히려 올라갈 때 돌파가 됐구나 하고 따라 살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선주들이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면은 일단 옛날에 대창이었나요? 대창이랑 미구산업 이런 종목들 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구리 쪽은 또 아닌 것 같고 대원전선 최근에 이제 전선주들이 좀 강했는데 대원전선이나 이런 것들로 또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니어서 일진전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이슈는 크게 없는데 근데 얘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는 뭔가 움직임이 중간중간 거래대금도 들어오는 흐름이 있고 나쁘지 않다는 거죠. 얘를 살짝은 그래도 뺐던 이유는 매수를 좀 그래도 여기서 매수되기로 안 올렸던 이유는 그래도 지수보단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근데 최근에 지수 상승보다는 그래도 좀 강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오히려 아까 했던 돌파하면은 그때 한번 보겠다라는 관점이고 얘는 그냥 잠깐 넣어놨고 지금 볼 건 없고요. 태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화재 이런 이슈를 해가지고 이 앞에서 상승을 했는데 얘도 그냥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은 거고 좀 높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구간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건 매수는 못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으면은 그래도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진 못했고요. 동황첨단 소재도 앞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고 지금 조정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 매수해볼 거고요.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좀 거치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SY 스틸텍 어제 이제 SY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목이라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얘도 이렇게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는 흐름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매수는 안 했고요. 일단은 뭐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유한양행 받고 에이프릴 바이오도 지금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 전고점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얘가 보로노이보다 더 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근데도 일단 이 종목을 매수는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다시 보니까 그래도 종목이 나빠 보이진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보로노이랑 다르게 안 했던 거는 아까는 이게 이 종목 코스닥인데 일단 코스피랑 비교하면은 일단 지수 하락할 때 같이 하락했던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리콘2랑 한국 화장품 제조는 화장품 종목들은 언제든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종목들 이렇게 좀 뽑아봤고요. 내일 좀 준비해서 왜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하고 왜 매수를 저런 자리에서 돌파를 할 때 매수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올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내일 영상은 바로는 올리지 못할 것 같은데 올려지면 왜 이렇게 매매를 했구나라고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좋고요. 또 이제 같이 주식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당일 시황이다 뭐 좋은 종목인 것 같다라고 공유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추천은 아닙니다. 기술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